마치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80%가 털려서 거지된 줄 알았는데 나머지 20%가 10배가 오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80%가 털려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망할 뻔했는데 갖고 있던 20%가 떡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10배, 20배 오르면서 빚을 다 갚고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자, 이 땅을 갖고 그렇게 오래 싸워갖고 소송이 끝날 때쯤 되니까 땅값이 올랐지. 얼마가 올랐겠니? 땅값이. 땅값이 올랐어, 땅값이. 야, 이 땅값이 오르니까 갑자기 뭐 모든 문제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처럼 슬슬 해결이 되고 있는 거지. 여기도 야씨 내 집이 야 4억 8억짜리가 4억이 됐다. 내 거 뭐 물어내라 하고 10년 물어내라 하고 보니까 12억이 됐네? 뭐 니들이 잘못하긴 했는데 씨 다음에 잘해라. 야 이제 팔아도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야 내 집이 8억에서 4억 나 얼마나 고생을 했냐.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자 내느라고 직업 없어지고 뭐 엄청난 피해를 받았겠죠. 뭐 여긴 사람들 나가니까 거기서 뭐 장사하던 분들 장사한데 직업 없어져. 뭐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야씨 그래서 내 집이 8억이 4억이 돼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장난치냐 하고 10년 싸우다 보니까 15억이 됐어. 그러면은 갑자기 코레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적당한 정도에서 그 타협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잠깐만 그러면 내가 예전에 뭐 저기 치킨 팔다가 치킨 안 팔린 거만 좀 물어주면 내가 그만하겠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갑자기 모든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완전히 해결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풍길 수도 있겠다. 여기 불만도 좀 가라앉고. 그래서 지금 코레일이 이 땅을 받아서 노란색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근데 이제는 한 번에 안 하지. 한 번에 하겠니? 너 같으면 이걸 다시 서부이촌동까지 다 해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제는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 먼저 한번 뭐 저어보고 분양해서 분양이 되면 요것도 한번 저어보고 분양이 되면 요거 한번 저어보고 요런 식으로 하겠다. 이제 쫄보가 됐죠. 나쁜 말로 하면 쫄보인데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이지. 이걸 이 큰 걸 한 방에 31조짜리에서 뭘 하려니까 먹다가 소화 안 되니까 배 쨌죠. 먹다가 소화 안 되니까 배 찢어진 거 아니야. 이거 한 번에 지금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 이거잖아 이거. 자 이걸 다 지웠다고 생각해봐. 이거 분양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63빌딩 만약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네. 가운데 있는 거는 111층이래. 이거 뭐 30조 원을 발라서 이걸 했는데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돼. 만에 하나.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급보증한 데가 내야 되잖아. 이거 지급한 데는 삼성 이거 지급보증할 수 있겠니? 10조짜리? 게다가 여기에서 이게 저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던 될 거 아니야 현금으로. 보상 다 해줘서 보내고 공원으로 민 다음에 이거를 쳐서 그 모든 거를 다 만회하겠다는 계획인데 리스크가 엄청난 거죠. 여기 살던 사람들을 다 돈을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이 보상 비용만 해도 뭐 엄청날 텐데 그 보상 비용을 다 하고 여기를 녹지로 만든 다음에 대신에 뒤에 있는 땅에다가 이 삐까뻔 건물들 여기서 나온 이득으로 이걸 상쇄하겠다는 거거든. 계획 자체가 상쇄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하죠 사실. 야 만에 하나 이거 보내고 이거 줬는데 안 나가면 왜요? 또 안 좋아졌어? 다음 팟이 안 좋아? 아하 곤란하다. 트위치랑 유튜브는 괜찮아. 다음 팟이 안 좋네. 근데 재방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긴. 다음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 저장 문제라고? 아 그래? 다음번엔 제대로 되겠죠. 오늘은 그냥 하시죠. 오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로 했었대. 이게 그 얘네 만들기로 한 조망도 중에 하나랍니다. 야 이게 도대체 빌딩을 몇 개 짓는 거냐? 이걸 져서 분양을 해서 그 모든 걸 갚겠다는 건데, 야 뭐 규모가 엄청나죠? 저거 분양 안 되면은 그냥 망한 거지. 저거 분양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뭐 30조를 대출받으면 5%로 대출받으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 이자가 얼마지? 30조에 5%면 1조 5천억이잖아. 1년에 1조 5천억씩 이자를 내가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어. 요 파란색이 상당히 설득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거 설득 되겠어요, 이거? 엔간에서는. 여러분 요즘에 그 아파트 재건축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아파트 재건축 그 한 동, 뭐 세 동, 네 동짜리도 엄청 싸우잖아요. 미친듯이 싸우거든. 서로 띠묻고 뭐씨. 엔간에서는 다 같이 뭐 하자는 게 잘 없어. 왜냐면 상가 아줌마들 또 뭐 상가는 어떻게 해요? 뭐 위치를 어떻게 해요? 입구를 어디에 내요? 입구도 싸운다. 입구. 아파트 입구가 이걸 재개발하잖아. 지금 여기야 예를 들면은 그걸 욜로 바꾼다 그러잖아? 엄청 싸워요. 야 우리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까운데 왜 멀어졌냐? 에서부터 심지어 그 아파트 단지에 보통 재개발 허가 낼 때 구청 같은 데서 거기다가 노인정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부지 일부를 뭐 기부 체납할 걸 요청을 하거든. 대신에 너의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그 노인정 위치를 어디 할 거냐. 그걸로 또 싸우고 상가 위치를 어디 할 거냐. 심지어 조경수 라인을 어떤 라인으로 심을 거냐. 내 시야가 가리는데 조경수를 심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저층 주민 입장에서는. 문화센터를 어디다 지을 거냐. 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의 모양을 거의 변동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원래 7층에 있던 분은 그 7층급에 되는 거를 주고 원래 제일 위에 있던 분은 제일 위에 있는 걸 주고 위치도 예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하나하나. 아니면은 누가 가만히 있겠니? 아니면 이거 엄청 싸워요. 도로가 어디를 통과할 건지, 상가가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통 10년 걸려도 진행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10년 걸려도. 야 그런데 이건 지금 이 커다란 이 서부이총론 전체를 밀어버리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여기를 매매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설득을 하려니까 되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요? 그 당시에 그 뭐 한강 르네상스 기억납니까? 한강 르네상스? 한강변을 뭐 이렇게 바꿔서 뭐 세빛 둥둥선 만들고 뭐 용산에서 뭐 다람쥐가 뭐 이렇게 뭐 산에서 내려와서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겠다. 한강 르네상스 기억납니까? 뭐 산과 한강을 연결해서 무슨 뭐 공원으로 만들고 뭐 그거 기억나요? 당시에 이쪽은 아닌데 이쪽 어디 가면은 무슨 산이 있고 그 산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집들 다 밀어버린 다음에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분들을 저 옆에 아파트로 옮겨주겠다 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한강변 조망권을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거기를 둘러봤었거든. 이쪽 어디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라는 게 아니야.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을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로 새로 지어서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 실제로. 여긴 예를 들면 산이고. 그래서 여기 산에 있는 다람쥐가 한강으로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겠다. 당시에 프랜차이즈가 그런 거 있었어. 무슨 다람쥐가 내려와서 물을 마신다는 운동 기억납니까? 한강 르네상스? 실제 멘트였어요. 무슨 산에 있는 다람쥐가 내려와서 한강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겠다. 여기가 무슨 뭐 공원처럼 되고. 자, 제가 거기를 왜 기억이 나냐면은 당시에 갔는데 밀리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다 밀어서 공원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이쪽 아파트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위 말해서 딱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딱지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주민들은 집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가 이거를 수용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대신에 서울시가 어디인가에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입주권.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한 빌라의 주인이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빌라를 방으로 쪼개면서 한 방당 주인이 한 명이 되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과수원을 없애면서 과수원에 보상을 해주는데 나무 하나당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과수원에 나무를 미친듯이 심죠. 과수원에 나무를 미친듯이 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죽순 같은 걸 막 심잖아. 막 이상하게 그 사람 그 공무원이 와서 아니 저게 사과나무입니까? 그러면 이상한 이렇게 비리비리한 거 이렇게 써있고 높이는 한 뭐 1m밖에 안 되고 굵기는 내 팔 정도 되고 이렇게 다 서있어. 이렇게 막 박혀있어 수백 개가.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 저게 어떻게 사과나무냐고. 저게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야. 네가 사과를 안 키워봐서 그래. 저거 앞으로는 뭐 한 5년만 있으면 사과가 막 열리고 저거 한 나무 한 주라 그러니까 저 한 주당 100만 원이 보상인가? 그러면 난 한 5천 개 심었네. 100만 원당 5천 개를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막 나무를 막 심잖아. 빈 공터에다 갑자기 나무를 막 심잖아. 거기 공터 아니야? 그러면 아 젊은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 과수원이야 이 사람아. 과수원. 그리고 아, 저게 무슨 과수원이야? 그러면 어허 저거 과실수야 과실수. 머루나무 못 들어봐서 머루나무? 야 무슨 뭐 높이 50cm밖에 안 되는데 저게 머루야 머루 이 사람아. 나 개념이 없네. 이러면서 자 요거 3천주 심었으니까 잘 보고 100만 원씩 3천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과수원이야 이 사람아. 무슨 벌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씨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 심어놨는데. 그리고 갑자기 뭐 집 한 채당 뭘 보상해준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집들이 막 들어서잖아. 공무원이 와서 본 다음에 아 이게 무슨 컨테이너 박스 이게 무슨 집이에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내가 산다니까. 나 살았어. 나 6개월째 여기 살고 있거든 너 때문에 새끼야. 이러면서 나 가뜩이나 샤워도 못했는데 빨리빨리 인정해라 진짜. 나 몇 개월 내가 더 살아야 되냐 여기. 나 지금 힘들거든. 지금 땀난다 땀나. 야 진짜 야 빨리 좀 해. 나 지금 6개월째 여기 이러고 있다. 진짜 살아요. 진짜 안 살면은 와서 뭐라고 하니까 진짜 들어와서 무슨 뭐 양말 걸어놓고 여기 막 이불 깔아놓고 사람 사는 티를 내야 되니까 막 뭐 컨테이너 박스 사람 들어가 있고 그래. 이렇게 누워서 빨리빨리 세라고. 야 나 진짜 석 달 만에 왔네 이 자식 이러면서 누워서 다 그렇게 해요. 들어가면 사람도 있어. 사람 안 산 티 내면 안 되거든. 그러면 6개월씩 누워있고 막 3개월씩 누워있고 아 이 새끼 빨리 안 온다고 전화하고 맨날 그 민원 넣죠 이 새끼야 빨리 안 오냐고. 석 달째 누워있어. 할 것도 없어. 내가 지금 넷플릭스를 지금 좀 정주행 다 했다. 2번 봐야 되냐 새끼야 빨리 와라 이거 누워서.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거든. 실제 그렇게 돼요.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고 민원도 넣습니다. 빨리 오라고. 나 그 새끼 늦게 오네. 아니 오기로 한 날 와야지. 일주일 뒤에 오고 이제 장난쳐지. 내가 여기서 일주일 더 있어야 되냐고. 오기로 한 날 빨리빨리 오라고 막 민원 넣어요. 실제로 와서.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죠. 이걸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뭐 분양권이나 뭐 이주권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원래 한 빌라당 주인이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5명이 되죠. 주인이 방마다 주인이 있어. 무슨 빌라가.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당시 무슨 부동산 아저씨가 뭐 좋은 거 보러 가자 해서 뭘 보러 가야 아저씨 그랬더니 뭐 신문을 보여줘. 신문을 내 눈앞에 딱 펴서 진짜로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것도 안 봤어? 그리고 신문이 뭐예요? 봤더니 한강 르네상스 계획 발표 뭐 하면서 무슨 뭐 다람쥐가 내려와서 물을 먹는데 무슨 사장님 무슨 다람쥐가 서울에 무슨 다람쥐가 내려서 한강물을 먹어요. 그래 다람쥐가 한강에 빠지지 죽으려고 내려와.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계획 발표했대. 이거 뭐라고 서울 무슨 공무원이 발표한 거라고. 나 신문 못 읽고 한글 못 읽고 보니까 써있긴 써있어. 여기도 다람쥐가 일로 내려온대. 공원이래. 그래서 나보고 나를 뭐 차를 태워서 막 가. 사장님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여기를 가야 된대 지금. 거기를 내가 왜 가? 공원이라는데. 그랬더니 이 무식한 새끼. 여기 있는 집을 사면은 여기로 가는 아파트 그거 준다니까. 여기 있는 집. 그래서 솔깃하잖아 또 솔깃. 귀가 또 솔깃해. 그래요? 그걸 비밀 정보인가? 형, 저만 알려주시는 거죠? 너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이러면서 가. 진짜로. 너만 알려주는 거래. 너만 알려준다는 본고에 탔더니 아줌마 한 6명 타있어 본고에. 사장님 나만 알려준다며. 저 아줌마들 뭐 어떻게 알고 왔네 이러면서 가. 나만 알려준다며. 진짜 거짓말 싫어합니다. 형이란다. 사장님 나만 알려준다며. 너도 알려준 거야. 여기 6명 우리는 그 패밀리지 패밀리 하면서 가요. 쫄래 하면서 그 본고가 차가 가. 본고차 내리자마자 이제 거의 약을 팔죠. 내려서 무슨 빌라에 들어가. 그래서 사장님 알겠어요. 이 빌라를 사면 되는 거. 이 빌라를 사면 이제 일로 아파트 그거 준다는 거죠. 사면 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1억이라고 쳐. 2억이라고 쳐. 2억이야. 뭐 빌라 2억 할 수 있지. 했더니 빌라가 2억이 아니라 요 방이 2억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무슨 방이 2억이야.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방 하나인데. 화장실도 하나고 이거 방이 2억이래. 무슨 방이 2억이냐고. 빌라가 2억이 아니고 그랬더니 방이 2억이래. 빌라 방은 몇 갠데요? 그랬더니 방이 3개래. 그냥 방도 요만해. 좀 원룸이야 원룸. 그리고 방을 딱 보니까 좀 뭔가 방이 급조된 방이야. 사장님 이게 벽이 아닌데? 뭐 벽을 쳐놨어 이렇게. 뭐 미니가 밀려. 여기서 어떻게 살아? 벽이 아닌데 그랬더니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나 부동산 모르는 사람. 네가 살라는 게 아니라 살려는 데는 딴 데 살고 여기에 그냥 방만 있으란 거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난치시냐고. 나 그때 또 장난치시냐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가는 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러더라고. 에헤이! 안 주면 왜 안 줘? 다시 주머니에서 물 쭉쭉 하더니 신문을 쫙 꺼내.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읽어봤더니 무슨 뭐 발전계획 아까 읽었던 거잖아요. 써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발전계획 그래서 그 써있는 걸 누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신문사가 보증하나? 그랬더니 공무원이 했다고. 발전계획 봤지?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2억이다. 그리고 뭘 그게 2억이야. 그걸 누가 보증하냐고. 그걸 이사하는 걸. 그걸로 엄청 얘기했더니 뭐 아줌마들은 저기서 뭐 이 방이 뭐 좋다는 둥 뭐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구경하다가 참 대단들 하시다. 돈 많이 버시겠어요. 이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 아저씨였잖아요. 오세훈 시장 아저씨가 제 기억에 무상급식인가? 뭐 그걸로 정치적 뭐를 하면서 뭐 국민투표는 아니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그만두시면서 그 계획이 머나먼 곳으로 갔죠. 그 계획이 뭐냐 무상급식이었나 그때 그랬지. 무상급식인가로 뭐 국민투표는 아니고 무슨 뭐했냐 선거를 했었냐 뭐했냐 기억도 안 나. 그래갖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주민투표냐? 방산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난 오세훈 형님이 뭐 그만두시고 안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산에서 다람쥐 내려와서 물 마시던 거 어떻게 됐냐?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산에서 다람쥐 내려오던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다람쥐 한강 가던 건 계속 하는 건가? 갑자기 막 궁금증이 들더라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람쥐 어떻게 됐지? 다람쥐?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다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방 하나에 2억짜리 그거 1억인지 2억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다람쥐는 어떻게 다람쥐 내려왔나? 개발은 된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만약에 개발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개발이 안 됐으면은 뭐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 갑자기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 가니까. 방을
방마다 주인이 있는데 그 방도 갑자기 급졸해서 큰 방을 가운데 뭐 막았어. 이게 방이래. 자, 들어가니까 진짜 무슨 고시원보다 조금 큰 거. 오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때 당시에 뭐 그게 계획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안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게 용산 개발 사업이고 그게 한강 르네상스 개발이었어요. 하필 용산 개발 사업은 리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 한강 르네상스 모시기는 당시에 서울시장 아저씨가 정치적으로 뭐 되면서 그만했잖아요. 그만하시면서 그 다음 서울시장 된 형이 그걸 계속 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했을까? 계속 안 했겠죠 당연히.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뭐 당군 일에 뭐 최대 어쩌고 했던 게 그 당시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엔 서부이촌동 여기를 미는 거에서 막혔고 결국에 지금은 어떻게 돌아왔다? 노란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걸로 돌아왔죠. 그나마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땅값이 올랐죠. 워낙 위치는 좋으니까. 워낙 위치는 좋으니까. 그게 용산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서부 이촌도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막 이만한 플랜카드 붙어있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만한 플랜카드 정말 막 가로 세로 한 20m짜리 플랜카드 붙어있어요.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뭐 취소하라, 용산 개발계획 뭐 취소하라, 그리고 저쪽은 뭐 용산 개발계획 이행하라 막 붙어있고 아주 난리였죠. 서로 이해하기가 다르니까.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끝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기를 먼저 거래 정지시켜 놓으니까 거래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계획이 또 있다는 걸 알면 또 이미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아, 이거 용산 참사는 이쪽이 아니죠. 그거는 이쪽이 아니에요. 용산 참사는. 하여튼 그랬던 사업이었습니다. 무려 31조짜리.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세계에서 높이가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우리나라가 가질 뻔했다는 거. 111층 111층 생길 뻔했어요. 세계 랭킹 2위 되는 건물이 용산에 생길 뻔했습니다. 111층짜리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이 아까 내가 기억났나? 트리플 원? 왜? 또 뭐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실제 생길 뻔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는 건설사가 지급보증하는 문제, 시행사가 뭔가 좀 전문성이 좀 있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슬슬 전문성 있는 그런 애들이 등장을 할 것도 같고 지급보증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현재 불과 얼마 전에 소송이 사실상 끝났죠. 코레일이 다시 땅을 받고 여기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잠깐만요.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어떤 PB 형님들의 추천 주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추천 주식. 잠깐만. 다시. 제가 어디선가 잘라왔어. 뭐 꽤 유명하신 그런 PB 분들이시겠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PB 분들이 그 3고가 뭐냐면은 3고라는 게 안 보이는데 다시 보이겠다.
장장장장장장. 뭐 유명한 분들이 뭐 신문 기사에 뭐 이렇게 낸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 쓰리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갔죠. 70불대로. 달러가 금리 올리니까 강해지고 있고 신흥국 주식 투자를 당분간 멈춰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통화 약세가 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죠. 언제나 여러분들 신문기사로 나오는 건 현재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앞으로 3고가 될 게 아니다. 앞으로 신흥국 주식이 빠질 게 아니라는 것보다 현재 3고고 현재 스톱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봅시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니? 잠깐만, 이분들의 그 실명을 그대로 드러내긴 좀 그렇다. 하여튼 아주 훌륭한 분들이니까 유명 PD 분들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뭐 전문가실 테니 봅시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1번 전문가께서는 유망투자처 한국 주식, 러시아 주식, 중국 주식, 뭐 달러 ELS. 2번은 신흥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3번은 선진국 주식, 한국 주식, 아시아 주식. 4번은 선진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5번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자,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그냥 주식하라는 거죠. 결론 주식하라는 거잖아요. 내용을 잘 보면 어디 주식을 사냐? 다 한국 주식은 있어. 대부분 중국 주식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은 웬만한 게 다 있죠. 피해야 될 거 한국 채권, 금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식. 세상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식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긴 한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주식, 한국 채권, 신흥국 채권. 전 이해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신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좋은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채권 사야 되는 건 한국 주식이잖아요. 위험자산 사라는 말이거든.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전문가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가장 사람들이 유망하게 하고 있는 게 위험자산이다. 그나마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게 금리다. 안전자산이다. 결국엔 그 정도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야 잠깐만 생각이 났어. 갑자기 여러분들의 의견이 한 게 생각이 났어. 나 생각이 났다.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무슨 의견 질문을 준 게 있어. 보고 읽어줄게. 주식 투자의 장점에서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매번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축을 하면은 돈을 너무 쉽게 빼게 돼서 저축을 넣었다 뺐다 돈을 쓰니까 저축을 하도 못하고 돈을 항상 다 써왔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에 돈을 넣어보니 마이너스 20%가 돼서 돈을 못 빼고 있어요. 자동으로 저축이 됐네요. 이게 주식의 효과인가요? 자, 실화입니다. 실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자, 마이너스 20%가 돼서 돈을 못 빼고 있어서 자동 저축이 돼서 작년보다 저축액이 크게 늘었다. 야, 여러분 이런 훌륭한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항상 저축을 할 때는 너무 돈을 쉽게 빼게 돼서 저축이 안 되더라. 맨날 돈을 써서
슈카 형님 방송을 보고 그래 위험 자산을 사야지 인플레이션 자산을 사야지 하고 주식을 샀다가 마이너스 20%가 돼서 지금 영원히 못 빼고 있죠. 네, 영원히 못 빼고 있어서 저축액이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이런 아주 훌륭하죠. 이 마인드 훌륭하다. 저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영원히 못 뺄 수 있어. 영원히. 장기 저축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기 저축을. 뭐 언젠가 그럼 언젠가 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제 방송을 보고 저축이 늘었다가 감사의 그 카톡이었어요. 감사의 카톡. 감사의 플러스 친구 글귀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축액이 늘었다고. 아, 뭐 20%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저축 늘리는 게 쉽지 않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빨에 꽉 물고 저축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빨 꽉 물고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자기의 번 돈에 그렇게 큰 거를 저축한 다음에 그 소비하기 않기 쉽지 않죠. 자, 20% 정도 깨지면은 못 빼기 때문에 아, 이빨 꽉 물고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이게 실제로 보내오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엿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건 간에 작년에 비해서 저축액이 크게 늦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딴 분도 있었는데 아, 이분은 웃긴 건 아니야. 형님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국어 수행 평가 주제가 스마트폰의 미래였는데 형님이 평소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비대하고 잘 섞어서 발표했더니 만점 받았어요. 야, 스마트폰의 미래인데 어떻게 비대하고 섞었냐? 그런 의미 아니 국어 수행평가 주제가 스마트폰의 미래였어. 근데 슈카가 평소에 말했던 비대하고 섞었더니 만점을 받았대. 야, 스마트폰과 비대를 뭐를 섞은 거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충성 뭐 이랬는데 아니 잠깐만 스마트폰의 미래인데 거기 비대가 스마트폰으로 비대를 했나 이렇게? 비대로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연동했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비대다. 건강인식 스마트폰이 비대다. 그렇게 쓴 건가? 참신한데? 오 비대 무슨 소리야? 비대 쓸 때 설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내엉덩이에 보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여튼 뭐 만점을 받았다니까 축하는 드리는데 참신하네요. 스마트폰의 미래를 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방송을 열심히 봐야겠죠. 실제로 그 감사합니다고 왔길래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다. 또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어요. 형님 제가 어디 가서 PT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형님 말투를 흉내내서 PT를 하니까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 말투를 흉내내는 거 도대체 뭘 하면 흉내내는 거냐? 아니 말투를 어떻게 하면 흉내낼 수 있지? PT 할 때? 뭐를 흉내내는 거냐? PT 할 때 3000%로 가는 건가? 아니 PT 할 때 뭐를 하면은 말투를 흉내내서 뭘 흉내 봤냐 말이지 그래? PT 하다가 중간에? 아, 또 그런 분도 있었어. 자기가 무슨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말투로 무슨 뭐 유머를 하게 돼서 뭐 사업이 부드러워졌다 뭐 이런 걸 보내신 분도 있어. 아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유머를 하길래 PT를 말투를 따라 했다는 것도 좀 궁금하고 도대체 무슨 유머 무슨 유머를 배우셨을까? 무슨 유머를 배워가는 거지? 좀 무슨 뭐 PT 뭐 길게 말하는 걸 배운 건가?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뭐 순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순기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순기능이라고 하니까 뭐 감사한 따름인데요. 가장 감사한 분은 그 여러분들 보셨죠? 주식의 순기능. 자기도 모르게 주식액이 늘어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축이 늘어나는 기적적인 현상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좋지 않습니까? 20%를 깨졌더니 돈을 영원히 못 빼고 있다. 야, 절약의 미덕을 배우는 거잖아. 자신도 모르게 절약을 하고 있어. 20%를 깨지니까 영원히 못 빼고 있다.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내가 작년에 비해서 저축을 했구나. 여러분 작년에 저축했어요? 돈 모아서? 저축 못했잖아. 이거 하면 저축 된다니까. 돈을 못 빼서 이렇게 저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거의 다 되게 됐는데 다음의 얘기는 사실 텐센트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음 방송을 그 광고를 하나 드리면 아시아 최대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아 최대 기업? 삼성일 것 같습니까? 모든 종목을 다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기업 중에 최대 기업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세계 최대 기업은 물론 지금은 애플이겠죠. 애플이나 아마존일 텐데 아시아 최대 기업 뭐 순위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믿기시지 않겠지만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여러분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커요. 훨씬 거의 40%에서 60% 클걸? 아시아 최대 기업이 규모로 사이즈로 시가총액으로 텐센트입니다. 아셨어요? 삼성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텐센트는 누구 거다? 어디 기업이다? 텐센트는 남아공 기업이죠. 기억나십니까? 옛날 방송? 텐센트의 대주주는 저 머나먼 아프리카 남단에 계세요. 아시아 최대 기업을 사실상 소유한 제 1대 주주 무려 30%인데요. 좀 팔긴 했지만 남아공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 아프리카. 기억나십니까? 텐센트는 어떻게 아시아 최대 기업이 됐을까? 텐센트는 왜 아시아 최대 기업이 됐을까? 텐센트는 뭘 가지고 있죠? 이거를 다음 방송에 할 예정입니다. 텐센트의 또 좀 다음 방송 스포를 하자면 텐센트의 철학이 하나 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 텐센트의 철학이 하나 있어. 여기 CEO가 한 말이 진짜 웃긴 말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의 텐센트가 될 수 있었는지. CEO가 한 말만 살짝 말씀드리면 텐센트는 지금은 사실상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문어발 회사가 됐죠. 엄청난 문어예요. 엄청난 문어. 보통 문어가 아니야. 보통 문어가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한 문어가 됐는데 이렇게 문어가 된 이유는 물론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리란 말도 있는데 그거 말고 문어발이 된 이유가 있어요. 문어발이 된 이유. 왜 텐센트가 문어발이 됐는가? 걔네의 철학이 뭐길래 왜 문어발이 됐을까? 텐센트가 사실상 지금은 인수 투자 말씀하시는데 거의 투자 기업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배그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잖아요. 배그 세계적으로 지쳤잖아. 텐센트가 배그 만든 회사에 돈을 얼마를 박았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배그 만드는 회사에 텐센트가 돈을 얼마를 박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마 2대 주주인가 3대 주주인가 됐을걸? 얼마 무슨 주주더라? 다음 시간은 그리고 방송이 내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일 웬만하면 내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내일 회식이 있거든요. 빨리 끝내고 올 계획인데 그게 여러분 회식을 가면 알겠지만은 제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죠.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려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그렇다고 그 상사랑 그 회식하는데 저 방송하러 가야 돼요. 이럴 순 없잖아. 방송이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KBS 나가니? 뭐 그러실 거 아니야.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그래서 아마 하려고 공지는 보낼 거야. 근데 시간이 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시까지 방송이 안 켜지면은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간하면은 한 뭐 10시 전에 11시 키려고 할 텐데 11시까지 못 키면 이분은 못 빠져나갔다. 잡혔구나. 저 원어원 것으로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가시면은 뭐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아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 가시면 내일, 가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1시가 돼서 지금 오늘에 얘기할 게 사실 한 몇 개 더 있는데 내일 할게요. 내일 하나 오늘 하나 뭐 똑같으니까. 게임 방송 지금 썰 방송도 못하게 생겼는데 게임 방송을 할 시간이. 자, 여러분 오늘 1시니까 좋은 방송. 오늘 방송은 아마 오늘 웬만하면 오늘 올려드리고 제가 늦게 자더라도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돈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자. 안녕.